2021 올해차 중형 SUV 부문을 수상한 제네시스 GV70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네시스 GV70은 지난해 12월 글로벌 최초로 공개됐고요. 기존 GV80에 이어 제네시스 SUV 라인업에 신규 추가된 중형 SUV 모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지난해 출시된 신차 중에는 이 GV70이 가장 눈에 띄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경쟁 모델로는 BMW X3, 벤츠 GLC, 볼보 XC60, 제규어 F페이스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모델은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2.5 터보 모델이고요. 외장은 미우나 레드가 적용되고 실내는 울트라 마린 블루 컬러, 옵션으로는 렉시콘 사운드, 아웃도어 패키지 풀옵션 사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W 시스템이 적용되었고 255 40R 20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가격이 약 6,900만원 정도 됩니다.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요. 그릴이나 머플러 디자인에서 차별화된 요소가 있습니다. 차체 크기는 이제 전장이 4715mm, 전폭이 1910mm, 전고가 1630mm에 휠베이스가 2875mm고요. 벤츠 GLC와 비교하면 이제 전장 같은 경우가 45mm 더 길고 전폭이 10mm 더 여유롭습니다. 휠베이스는 동일하고요. 다만 조금 더 쿠페스러운 디자인을 띠고 있기 때문에 GV70의 전고가 GLC와 비교해서는 10mm 정도 낮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돼서 강인한 인상의 블랙 베젤과 입체적 패턴의 다크 크롬 그릴이 눈에 띄고요. 또 에어 인테이크가 확대된 범퍼 디자인 모습도 눈에 보입니다. GV70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X3M 같은 고성능 모델로도 개발한다는 뉴스가 최근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부를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앞쪽 그릴은 굉장히 큼지막한 그릴이 탑재되어 있고 블랙 색상을 띠고 있어서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안쪽 그릴이 열려있는 공간은 이 안쪽 이 정도밖에 없고요. 이 바깥쪽은 보시다시피 플라스틱으로 닫혀있는 부분입니다. 양쪽에 위치한 이쪽 그릴도 실제로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막혀 있고요. 근데 이제 밖에서 보면 굉장히 여기가 다 뚫려 있는 듯한 굉장히 고성능 모델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이쪽은 이제 저 브레이크 시스템의 냉각을 위해서 좀 열어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하단 그릴 역시 전체가 뚫려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뚫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닛 위쪽 끝단이 요 하단으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참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앞쪽 보닛은 요 약간 큼지막한 대형 엠블럼을 중심으로 굉장히 근육질의 형상을 띠고 있고요. 램프 디자인은 우리가 제네시스 라인업에서 이미 많이 봐왔던 두 줄 램프 디자인을 띠고 있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포르쉐 마칸을 떠올리게 하는 쿠페스러운 디자인을 띠고 있죠. 루프 라인과 움푹 패인 캐릭터 라인이 돋보이는 모습이고요. 21인치 휠이 적용돼서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쪽 헤드램프에서 시작했던 캐릭터 라인이 저기 사이드 미러 밑으로 지나가면서 뒤쪽 테일램프로 쭉 이어지는 라인을 띄고 있고요. 하단부 쪽으로도 요 블랙 색상의 가니쉬를 더해서 외장 색상과 굉장히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후면부는 일반 모델은 약간 그 가로형 머플러를 세로로 세운 듯한 머플러 디자인이 사용되는데 원형 대구경 머플러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얇고 긴 쿼드램프가 적용되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인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쪽은 지금 다 플라스틱이 적용되어 있고요. 리플렉터도 이 하단에 플라스틱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 후진등은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이 플라스틱 부분을 조금 다른 소재로 사용하면 좀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트렁크는 와이퍼 밑에 버튼을 이용하면
열리는 방식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이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식은 아니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플랫한 느낌을 띠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뭐 경쟁 모델에 비해서 여유로워 보이지는 않고요. 이렇게 들어보면 이 안쪽으로도 약간의 수납 공간을 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이용하면 앞쪽에 시트를 이렇게 앞쪽으로 더 접을 수 있고요. 자동은 아니고 수동으로 다시 올릴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2열 시트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지는 방식이고, 여기서 한 번 더 뒤로 이렇게 밀 수가 있습니다. 최대 이 정도까지, 또는 한 15도, 20도 정도. 뒤쪽 팔걸이는 컵홀더가 있고 간촐한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정도 들어갈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앞쪽 발이 들어갈 수 있는 발목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AW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센터 터널 높이는 뭐 손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뭐 그렇게 많이 높이 올라온 쪽은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낮은 쪽도 아닙니다. 뒤쪽에서는 이제 열선 시트를 제공하고 있고, 따로 공조 장치를 이렇게 마련한 부분도 눈에 띄고요. USB 소켓이 있고, 그리고 특이하게 220V 소켓이 마련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 윗 공간은, 뒤쪽은 머리 윗 공간이 이제 약간 쿠페스러운 디자인을 띠고 있어서 루프 라인이 뒤쪽으로 갈수록 급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머리 윗 공간이 살짝 좀 좁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 주먹이 한 개가 들어가고 살짝 좀 여유 공간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머리 윗 공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GV70 실내는 이제 전체적인 컨셉이 여백의 미라고 합니다. 심플함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송풍구 디자인인데요. 송풍구가 있는 듯 없는 듯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송풍구 버튼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죠. 가로로 길게 쭉 연결한 듯한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을 띄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14.5인치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부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노트북을 연상시키네요. 대부분의 차량 정보 관련된 것들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터치식으로도 작동이 되고, 하단에 위치한 키를 이용해서 조작도 됩니다. 1열에 탑승해서 보면 앞쪽 디스플레이가 가로로 길게 뻗어서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 조작기가 마련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조작을 하다 보면 얘가 워낙 가로로 길기 때문에 저 끝에까지 손가락이 쉽게 안 닿습니다. 요거를 이용하면 아무래도 운전할 때는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GV70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앞쪽에 위치한 디지털 계기판인데요. 굉장히 시인성이 우수하고, 또 이제 3D 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우측에 위치한 버튼을 이용해서 ADAS 시스템이나 차량 좌우측 차선 유지 기능 뭐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요 앞쪽 계기판도 요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자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실내 디자인이 굉장히 좀 깔끔한 편이죠. 진짜 딱 필요한 기능들만 마련을 해놔가지고 굉장히 좀 편리하게 심플하고 편리한 디자인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 USB 충전 포트.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4륜구동 모델이라 터레인 모드가 있어요. 터레인 모드 같은 경우는 스노우 모드, 새드, 오프로드 상황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는 운전석 볼스터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허리를 좀 더 이렇게 싹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주행 모드 따라 변별력을 갖고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지문 인식 시스템을 마련한 부분도 이 모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모델의 파워트레인은 2497cc 2.5 터보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렸고요. 이를 통해 최고 출력은 304마력, 최대 토크는 43.0kgm을 발휘합니다. 연비는 복합 9.2km/L,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km당 186g
나타내고 있습니다. GV70은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은 AW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연비는 소폭 낮아지지만 이제 험로 주행 모드를 제공하는 부분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특이사항으로는 이제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전방 노면 상황을 파악해서 서스펜션을 제어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과 좌우 구동력을 독립 제어하는 전자식 차동 제어 장치 ELSD가 적용된 부분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내에서 느껴지는 정숙성이 엔진음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합니다. 이쪽에 위치한 조그 셔틀 방식의 이 둥근 조작기랑 요 다이얼 방식의 변속기랑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약간 이 사용하는데 호동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속에서는 굉장히 지금 정숙한 부분을 느낄 수 있고요. 낮은 RPM을 사용하면서도 정숙하게 달리는 부분이 GV70의 매력일 것 같아요. 정차 상태에서는 스탑 앤 스타트 기능도 작동하고요. GV70에는 이제 레벨 2 단계의 반자율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밖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다양한 주행 편의 및 안전장치가 상급인 GV80에 적용된 것들이 요 GV70에도 대부분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GV80보다 이후에 출시된 모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첨단 사양이 많이 들어가거나 업데이트된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컴포트 모드에서는 앞서 설명해드린 그 서스펜션을 좀 어느 정도 노면 상황과 지도 데이터에 맞춰서 사전에 인식을 해가지고 좀 불규칙한 노면에서는 좀 더 편안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이 가상 사운드 시스템이 발현됩니다. 더 높은 RPM을 사용해 가면서 약간의 배기음도 실내로 전달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운전대는 이제 전반적으로 무게감도 무게감이지만 이제 조향감도 굉장히 좀 예리한 편이고요. 이쪽에 이제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면 좀 더 적극적인 주행도 가능하고요. 에 대한 착자감은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약간 이 다이아몬드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커브에서도 굉장히 쫀득한 요 핸들링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다운 시프트도 엄청 잘 먹네. 브레이크 성능은 이제 초반보다는 약간 생각보다는 살짝 좀 더 깊게 밟아줘야 되는 세팅을 갖추고 있어요. 차가 별로 그렇게 작다는 느낌이 안 드네요. 차선을 거의 꽉 물고 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차가 밖에서 볼 때보다 실제 운전을 하면 작다는 느낌을 중형 SUV니까요. 작다는 느낌을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경쟁 모델인 GLC나 X3와 비교해서 보더라도 이 차폭이 주는 느낌이 중형 SUV보다는 조금 더 실내에선 특히 더 약간 좀 더 차가 좀 크게 느껴지는 그런 구성을 띠고 있네요. 중형 SUV 부문에서 2021 올해의 차에 선정된 제네시스 GV70을 만나봤고요. 2020년도에 출시된 국산 신차 중에서는 요 GV70이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외관 디자인이나 이제 안에 실내 디자인이나 상품 구성면에서 30대, 40대에게 매력적인 구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어필이 돼서 올해의 차 중형 SUV 부문을 수상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제네시스 중형 SUV GV70을 만나봤습니다. 오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